자, 이러면서 이제 지방으로 성씨 사용 범위가 내려갑니다. 확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걸 쓴 건 아니에요. 향리의 후손들까지 씁니다. 자, 이것은 고려의 신분제하고 관계가 되는데요. 고려 신분제는 흔히 이렇게 나눕니다. 크게 양신분과 천신분이 있다. 양인과 천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삼국시대도 마찬가지고 뒷날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제 하면은 기본적으로 양인과 천민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인 내부의 구성이 어떠냐 하는 것이 시대마다 달라요. 예컨대 조선 후기 가면은 양반, 중인, 상민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고려 시대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가장 위층이 정호층입니다. 그 다음이 백정층이고 그 다음이 잡척층이에요. 양신분이 정호, 백정, 잡척으로 나뉜다. 이게 고려의 신분제입니다. 좀 어렵죠? 왜냐하면 생소한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정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층이에요. 위로는 아주 고급 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는 서리, 하급 장교, 향리 여기까지가 전부 아우르는 고려의 지배층이 정호층입니다. 이 정호층은 대부분 성을 사용해요. 그래서 고려의 정호층을 백성이라고 하는 말로 부릅니다. 백성이 뭐예요? 100가지 성을 쓰는 사람들, 온갖 성을 쓰는 사람들. 성을 쓰는 사람들이 고려의 지배층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조선의 백성은 그게 아닌데요? 맞아요. 조선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조선의 백성은 피지배층 일반을 가리킵니다. 보통 사람이 백성이죠.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백성이 지배층이라면 피지배층 일반 가장 인구의 많은 수를 차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백정이라고 부릅니다. 백정은 조선에 가면은 이 양인보다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맞아요. 자, 이제 신분의 인플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한 단계 아래로 내려오면서 백정도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간 것이 조선의 그 신분 명칭이죠. 고려에서는 정호 다음에 백정,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백정이었다. 그냥 보통 9년에 사는 보통 사람들은 아마 저도 고려에서 태어났으면 백정이었을 거예요. 이백정 이렇게 되나요? 안 돼요. 백정은 성을 못 쓰니까 그냥 백정입니다. 자, 그런데 잡척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고려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고려는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냥 보통 마을에 살면 백정인데 보통보다 못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 소, 부곡, 진, 역, 장, 처 이런데 사는 사람들은 천민이 아니에요. 양인인데 양인 중에서 백정보다 못한 잡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의 피지배층은 백정과 잡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천민 신분이 존재하게 돼요. 자, 이 정호, 백정, 잡척, 천민 이 신분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성씨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정호층까지 성씨를 사용한다. 백정층 아래로는 성씨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 보면 정호층 안에서도 성씨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사례 옛날 이야기 속에서 한번 들어보죠. 1232년 고종 19년 이 해가 어떤 해냐면 그 한 해 전에 몽골의 1차 침략이 시작됩니다.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왔고 여기에 맞서서 고려에서 이제 항전을 벌이는데 1차 전쟁 때 가장 치열한 항쟁을 벌여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곳이 어디냐면 충주였어요. 몽골군이 압록강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반도를 어떻게 빗금으로 자른 겁니다. 충주를 내려가면 경상도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길을 타고 남진을 하는데 몽골군을 충주에서 막았어요. 그래서 충주 성전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몽골군이 돌아가자마자 충주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그 반란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이야기예요. 1232년 1월에 충주 관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이에 앞서 충주 부사 우종주와 판관 유홍익이, 자, 충주 부사 판관은 관리들이니까 전부 성이 있죠. 우씨, 유씨예요. 몽골군이 다다른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지킬 것을 의논하는데 의견이 달랐다. 그래서 우종주는 양반별초를 거느리고 유홍익은 노군 잡류별초를 거느리고 서로 미워했다. 야, 이게 적전에서 이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양반들만 데리고 싸울래, 나는 노군 잡류만 데리고 싸울래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싸웠는데, 정작 몽골군이 이르자 이 싸움은 의미가 없는 걸로 판명이 나요. 우종주, 유홍익과 양반들은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나고 노군과 잡류가 힘을 다해 격퇴했다. 이것이 1차 전쟁 때 충주성 승리인데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몽골군이 물러가자 우종주 등이 돌아와서 관가와 사가의 은그릇을 점검했다. 자기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산이 없어졌는지를 본 거예요. 노군들은 몽골군이 약탈해 갔다고 했지만 호장, 광립 등은 노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했다. 관노의 무리가 이를 알고 말하기를 몽골군이 당도하자 모두 달아나 숨더니 이제 와서 몽골 사람이 약탈해 간 것을 우리에게 죄를 돌려 죽이려고 한가, 어찌 먼저 도모하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이에 장사, 장례에 참여하는 것처럼 꾸미고 나발을 불어 무리를 모았으며 주모자의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무릇 평소 원망이 있던 호강들을 찾아내어 남김없이 죽였다. 이 사람들이 이럴 만도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억울한 이야기, 이게 아니고 호장, 광립의 존재예요. 호장, 광립 등은 노군의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했다. 호장이라는 게 뭐냐면 향리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고려의 향리에는 9등급이 있는데 1등급이 호장, 2등급이 부호장이거든요. 광립은 충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향리인데 그 사람이 성이 없어요. 이름만 광립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죠? 고려시대에는 정호층이 성을 썼으나 정호층 안에서도 성을 쓰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에 들어가서 이 성씨 사용이 굉장히 빠르게 널리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향리의 후손, 이건 물론이고 일반 사람들도 성을 쓰기 시작해요. 자, 그것과 이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양인이면 모두 성을 쓰고 천민은 성을 쓰지 않는다. 자,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본 자료예요. 율곡남매 화훼문기. 율곡남매가 모여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가, 그래서 기록한 그 문서가 있다고 했었죠. 이때 율곡, 이가 소유한 재산 중에 노비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고읍지의 소생, 고읍동, 고읍덕, 업덕, 수환, 이룡, 입덕, 은금, 월비, 덕지, 유손, 막비, 매은비, 문손, 옥지, 의상, 세국, 세번, 만천, 금보똥, 물질돌이, 금화, 마리, 흔미, 말떡, 감실, 유은, 순환. 요것이 조선시대 노비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기록할 일이 없으면 한자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불렀겠죠. 그런데 문서에 기록을 하려다 보니까 우리말 이름을 어떻게 한자를 가지고 표기를 한 거예요. 금보똥. 저게 똥시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보시 이렇게 안 읽어요. 금보똥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민은 성이 없다. 그 윗사람들이 성이 있는 거다. 자,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면서 요즘 우리의 성이 출발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전부 조선시대 양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조선시대에 저 성이 없던 노비의 후손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죠? 하나도 안 남았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 있지 않을까요? 자, 족보로 돌아가 볼까요? 족보는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만든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전체 인구의 50%가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전체 인구의 반이 넘는다면 특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양반은 보통이고 양반보다 더 위에 뭔가 특권을 가진 신분이 생겼겠죠. 자, 그렇다면 양반은 조선시대 인구의 반을 넘지 않는다. 그 후손들이 우리입니다. 어떻게 조선시대 양반이 전체 인구의 10%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주변에서 9명을 빨리 찾으시겠어요? 내가 그 10%고 내가 아는 저 9명이 아니야. 자, 그러면 그 족보가 진짜일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하지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가끔은 역사에 대한 상식과 지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식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 모르는,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지? 이 정체를 모르는 그런 지식이에요. 지식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계통이 있는 지식입니다. 둘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데 상식과 지식은 다른 거죠. 그런데 때로는 이 두 개가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지식과 상식이 충돌할 때 우리는 상식을 쫓아야 할까요? 지식을 쫓아야 할까요? 자, 불편한 진실은 지식이 상식과 다를 때 생겨납니다. 부디 지식을 쫓기를 바랍니다.